오늘 기센 이슈에서는 꼬마 빌딩주의 지름길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리모델링 재테크가 무엇인지, 리모델링 재테크 방법, 또한 리모델링을 통해 꼬마 빌딩의 주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동건 대표는 뭐 어떻게 보면 꼬마 빌딩이란 말을 뭐 아주 대중화, 유행화시킨 분이라고 과언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분이 쓰신 책 제목에 꼬마 빌딩이 들어갑니다. 꼬마 빌딩이란 뭐 땡땡땡땡 해갖고 이 책이 지금 베스트 책인데요. 이 꼬마 빌딩주 로망이죠. 정말 월급쟁이든 자영업을 하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꼬마 빌딩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누구나 로망을 갖고 있죠. 이 하는 방법, 그 로드맵을 책을 통해 제시해서 전국적으로 그 꼬마 빌딩 투자 열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보통 50억이 기준점 돼서 50억 이하짜리는 보통 모든 수익형 건물을 꼬마 빌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임 대표님, 꼬마 빌딩주가 되는 방법의 가장 최우선 그 첩경이 리모델링이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리모델링,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다시 꾸미고 리디자인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리모델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개조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에 이제 기본 골조만 남겨두고, 말하자면 이제 증축도 병행할 수도 있고, 일부 내력벽이 아닌 그런 벽체를 허물고 새로 레이아웃을 해가지고 투자자가 원하는 공간대로 재배치할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능도 향상시켜주고, 또 예쁘게 단장함으로써 그렇죠. 환경적으로도 미관도 제고시켜주고, 결국은 이것을 이제 투자를 시행한 분은 또 경제적인 부를 또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재테크 방법이죠. 이게 법제화가 언제 된 거죠? 원래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을 국가에서 처음 말하자면 이제 그 법제화한 부분이 최초로 이제 2002년도였습니다. 오래됐네요. 예, 그때는 이제 주택법에서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법령으로서 제도적 그 뒷받침이 된 시점은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기 신도시들이 이제 91년, 92년 그렇죠. 이때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법제화된 시점은 약 한 20년 가까이 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멀쩡한 건물을 그냥 전부 싹 허물고 재건축 뭐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골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 보강을 하고 미관을 제고시켜서 말하자면 리모델링으로서 말하자면 이제 한 3, 40년 더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한번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놓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2010년도부터 법제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 이 리모델링이 재테크의 어떤 첩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왜 그러시죠? 원래 리모델링은 신축과 대비해서 우선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모델링도 예를 들어서 기둥과 보, 내력벽 정도 남기고 전체를 걷어내고 다시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대수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인허가도 또 받아야 되고 보통 한 3, 4개월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건물 외벽에 뭐 대리석을 부착을 한다든가, 내부 화장실을 수선한다든가, 그 벽에 이제 타일을 부착을 하는 등, 그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은 한 달 또는 2달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투자 비용 대비, 말하자면 이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건물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이 보통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거의 약 3배 정도는 건물 가치 상승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일종의 트렌드가 됐던 또는 사회적인 뭐 이슈까지 됐던 젠트리피케이션, 꼬마 상권 살리면서 예를 들면 낡은 그 주택을 개조해서 작업장이나 작은 빵집을 만든다거나 좀 요즘 유행한 뭐 루프탑을 이용한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전부 광범위한 광의 개념의 리모델링 개념으로 봐도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그렇죠. 돈도 좀 많이 들고 또 기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참 그 투자자들이 엄두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손대는 부분도 이것은 이제 간편 리모델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리모델링을 이용한 이 재테크가 통한다고 믿는 이유, 뭐 그런 것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대상으로 되는 건물들은 보면 이제 준공된 지 한 20에서 30년 정도. 노후화된, 일단. 예, 그 정도 된 건물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건물들은 이 꼬마 빌딩 시장에서는 건물 가격을 거의 쳐주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건물은 거저 이제 얻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신축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보통 신축 비용이 연면적 평당 4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상가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대개 이제 예. 근생 건물이라든가 예, 뭐 근생.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 그런데 이제 그 리모델링은 그 공사의 범위에 따라서 물론 가격이 틀립니다만은 보통 연면적 평당 작게는 50만 원부터 좀 대대적으로 해도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선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단장을 해 놓으면 일단 겉으로 외견으로 보기에는 신축 건물과 거의 뭐 그 준한 그렇죠. 그런 그 외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매물이 이 시장에 등장을 하면 이제 그 매수인들이 이제 그걸 보고 우선 이제 야 이거 20년 지난 건물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이 됐으니까 일단 뭐 보기가 좋죠. 그렇죠. 그래서 남녀가 이제 첫 선을 나가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상대를 처음 봤을 때 그렇죠. 외모가 좀 훌륭하면 예. 그 상당히 호감이 좀 급상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귐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그 매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재테크가 통하는 이유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그 경제 사회적으로도 기여하는 재테크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실제로 한 100년 정도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만 잘하면. 우리가 일반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한 30년 정도 되면 현실적으로 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빨리 이걸 재건축을 하면 이제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공법상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예. 건물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안전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가 크게 있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한 100년 가까이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20년 이상 지난 것을 건축비를 안 주고 그대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것을 다시 기능 보강을 하고 미관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한 또 다른 3, 40년을 그렇죠. 갈 수가 있으니까 이건 뭐 경제적으로도 투자 시행한 분은 이제 돈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좋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또 폐기물 발생 이렇게 건축 폐기물 그걸 이제 그렇죠. 예, 허물고 다시 또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상당하니까 그런 부분을 막아주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셋째는 비용 대비 고효율 사업이라는 것이죠.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리모델링 비용이 좀 굉장히 적게 듭니다. 그리고 단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또 기간이 한 달 또는 한 2달 정도, 이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수선이라고 하는 토탈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3달에서 길어봐야 한 4달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맞추고, 이제 임차인을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이제 임대차 종료되면 다시 이제 임대료 인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그 낡은 건물에 들어갈 때 임차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거의 신축에 준한 건물로 새 단장된 건물에 입주할 때는 당연히 임대료를 그에 준하게 지불할 그런 마인드가 이미 돼 있습니다. 매출 증대도 또 실제 그렇게 될 테니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통 리모델링 한 직후에 기존 임차인들이라면 바로 20, 30% 인상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렇죠. 이제 임대차가 종기가 되면 그때 이제 대개 한 20, 30% 정도 요구를 하면 거의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제가 또 책에 쓴 바도 있습니다만은 이 수익형 부동산의 건물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임대료 인상분의
200배만큼의 건물 가치가 생성이 됩니다. 200배요? 예. 그러니까 상승시킨? 그렇죠. 임대료가 기존에 이제 1,000만 원 나오던 예. 건물이다.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를 인상한 1,200만 원이 나온다고 예. 치면 그 인상분이 200만 원 아닙니까? 예. 200만 원의 200배. 즉 4억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1,000만 원 나오던 건물이 25억짜리다. 근데 2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럼 이제 4억이 인상이 됐으니까 예를 들면 뭐 29억이 되는 것이고 예.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인상이 되는 근데 그건 것입니다. 단순 수치가 그 책에서 쓰신 내용이 어떤 조사를 통해서 나오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저 꼬마 빌딩 전문을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제 꼬마 빌딩은 수익형 부동산이고 그렇죠. 수익률이 좋아야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많은 그 투자 물건을 분석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지금 현재 4% 나오는 꼬마 빌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억짜리 건물을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작게는 200만 원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인상할 수 있었다. 그러면 300만 원 200배인 6억이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20억일 때 4%인 그 수익률이 1,300만 원, 1,000만 원일 때 20억이고 수익률이 4%다고 치면 말하자면 1,300만 원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26억이 되죠. 예. 그럼 그걸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4%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상가 하나를 갖고 있다. 그럼 현재 200만 원을 갖고 있다. 그럼 내가 상가 가치를 예를 들어 1억을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제 50만 원을 임대료를 인상시키면 그 상가 가치가 1억이 현실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수익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리모델링 투자를 했을 때.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나 또 수많은 그 꼬마 빌딩의 건물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막연하게 알고 있지 이거를 수치로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확정적으로 그게 눈에 보이게끔 뭐 이런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리모델링이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면서 되게 좋은 것도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용적률을 못 찾아 먹었는데 용도 지역을 용적률 찾아보면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면서 재건축을 하면서 일종의 뭐 광의의 리모델링이죠. 하면서 굉장히 층수를 올려 수익률을 높이고 이런 것도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수익을 많이 올리겠어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제 증축을 주어진 그 토지에 갖고 있는 법적 상한선 용적률을 기존 건물들 보면 한 20년, 30년 전에 그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 5층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층만 지은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건축주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3층만 지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용적률 여유가 있으니까 한 2개 층은 더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2개 층을 더 증축함에 따른 법적 주차 대수를 채워야 되는 그렇죠.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맞다. 그래서 그 주차 대수가 기존에 이제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주차 대수 한 대당 예를 들면 연면적 한 40평 정도 이 정도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주차 대수 제가 그걸 강조했네요. 확보한 부분 그거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대표님 질문 있어요? 네. 대표님 책 2권 다 너무나 재밌게 잘 읽었어요. 지금 이제 저금리 때문에 저금리 덕분에 빌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커졌고, 꼬마 빌딩이 사실 동이 날 정도로 없고요. 대표님이 쓰신 책 내용처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매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근린상가, 상가통 건물을 주로 지금 리모델링 예로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로 접근할 수 있는 다가구를 가지고 리모델링 했을 때, 좋은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다가구 주택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개 이제 2종 주거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업계에서는 이제 2종 주거 지역을 빌라 부지 지역이다. 흔히 1종으로 하니까 2종에다 줬어요? 다가구를 줄여요? 2종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이제 200%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보통 4층 정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1종 같은 경우는 이제 3층 정도 올라가니까 구조적으로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가 좀 더 재테크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2종 주거 지역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 연립, 예. 뭐 다세대 이런 건물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을 이용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30평짜리 정도 이종 주거 지역 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한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전후합니다. 그럼 한 약 6억 정도 들겠죠. 근데 이제 지상에 건물이 한 3, 4층 정도 있으면 이 30년 된 건물 같은 경우는 뭐 건물값을 거의 쳐주지 않고 땅값으로 매입을 하니까 이런 경우 보통 이제 원룸 또는 이제 뭐 투룸으로 많이 개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테리어다 하면 층당 뭐 그 한 층 또는 아파트 아니면 뭐 다세대 한 층을 보통 인테리어 한다고 하는데 리모델링은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층을 다 인테리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수익을 높은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왕이면 이제 그 마을버스나 이렇게 타지 않고 걸어서 전철역까지 한 500m 안쪽에 있다. 그런 다가구 주택인 경우는 그 충분히 이제 그 원룸으로 개조했을 경우 그거는 이제 임대 가능성이 높죠. 분명히 뭐 500m 안쪽은 뭐 한 7, 8분 거리니까 우리가 역세권으로 흔히 말을 하고 있고, 역세권에는 분명히 직장인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자영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임대 수요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룸 또는 뭐 조금 크게는 1.5룸으로, 개조를 해서 임대 수익을 높이는, 그런. 그러면 설례로 직접 리모델링을 하셨을 경우에 지금 네. 다가구를 기존의 그 다가구 가격이 시장 가격이 얼마였는데 예. 리모델링을 해서 얼마로 매도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 한번 그 뭐 구체적 지번을 좀 뭐 방송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대림역 그 인근에 대림역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 이제 행정동으로는 이제 구로동입니다. 구로 구청 가까이에 있는 그 동네 안쪽에 있는 이제 다가구 주택. 이제 1층은 이제 그 근생으로 되어 있고, 지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4층의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요것을 이제 8억에 매입해서,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좀 많이 들였죠. 8억인데 무슨 뭐, 3억씩이나 그렇게 들여서 뭐하러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지하층하고 1층은 이제 식당으로 안에 내부 계단을 만들어서 식당으로 이제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층은 사무실로 꾸미고 3층, 4층은 이제 원룸을 이제 뭐 5개, 4개 이렇게 해가지고 9칸을 넣어서 임대한 결과 지금은 이제 임대 수익률 5% 정도면 충분히 팔립니다. 그 서울 시내에서 강북권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률 5%면은 레버리지 효과를 배제를 하고 충분히 팔릴 만한 가격인데 5% 수익률을 놨더니 17억까지 매매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17억이요? 예. 한 5, 6억이 그냥 올라갔네요. 그렇죠. 이제 8억에 사서 3억 들였으니까 11억. 거기에 뭐 취등록세 딱 하더라도 한 5천 들어가고 뭐 지금 이제 매매하면은 한 17억 정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책에서나 우리 대표님이 주장하는 바가 그 뭐 리모델링의 15% 법칙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뭐예요? 이것도 뭐 제가 뭐 나름대로 이제 그 리모델링 그 여러 그 수많은 사례를 좀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리모델링을 한다고 너무 정말 그 최첨단으로 너무 멋있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한정으로 돈을 들이면 그 수지가 안 맞으니까 적어도 투자자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으로 15% 이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짜리 다가구 주택을 구입을 했다. 그럼 뭐 한 1억 5천.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8억짜리 그 다가구 주택을 3억을 들인 부분은 15% 룰을 벗어나는 것이죠. 많이 벗어나지만 그 경우 원룸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역세권이고 임대를 했을 경우 충분히 그걸 뽑고도 남을 뭐 그럴 만한 입지가 있으면 충분히 그만큼 비용을 들일만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경우에 있어서는 매가의 15% 이내로 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15%가 법칙이 그 15%가 그러니까 매가의 15% 이내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 투자 공사비를 15% 이내로 한정하는 게 좋다. 그게 이제 생생한 현장검에서 나온 수치네요. 그게 그럼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특히 이제 요 15% 룰을 적용 하는데 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건물 규모는 좀 20억 이상 되는 거. 20억. 예, 꼬마 빌딩이 보통 50억 이하다 그러면 20억에서 한 5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의 건물일 경우에는 그런 데는 굳이 뭐 원룸을 넣거나 이렇게 옹색하게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럴 아까 경우는 얘기하신 것 중에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나 방송에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집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20, 30년 있다 허문다 그러면 너무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굉장히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고 땅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땅의 희소성이 점점 이제 부증성이라고 하죠. 늘어나지 못함으로써는 희소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땅값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잘 찾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이제 올해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해 보셨을 때 이 땅값 상승하는 거 어떤 기준점을 갖고 그런 지역을 일종의 선점이나 지금 당장 리모델링을 안 하더라도 이제 차후에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은퇴하고 뭐 대출 끼고 레버리지 껴서 상가를 산다든지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런 꼬마 빌딩이나 다가구의 소유주가 이제 되고 싶어하는 안정적인 월세 수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은퇴는 좀 남았는데 꼬마 빌딩을 하나 잡았으면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이용해서 미래 선점하는 측면에서 어떤 점이 제일 역세권이 제일 중요한가요? 아니면 유동인구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꼬마 빌딩주가 사실은 이제 그 노후 대비의 그 완결판이고 작게는 한 500만 원, 조금 그래도 좀 럭셔리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월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이라면 시세로 한 25억에서 뭐 조금 많게는 한 30억 가까이 그 정도 될 겁니다. 서울에서. 예, 그 정도를 월급쟁이나 아니면 자영업자가 마련할 수 있다. 이건 사실은 뭐 허무맹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 5, 6억 정도 자본 있을 때 말하자면 한 뭐 25평, 30평짜리 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가치를 높여서 그다음에 이제 되팔면 그렇죠. 그 시세 차익 뭐 한 뭐 2억 5천 전후 또 벌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임대 보유하는 기간 동안 또 임대 소득을 또 얻을 수 있으니까 약 한 3년 단위로 이런 리모델링을 지속하면은 한 몇 번 하면 곧 한 30억대 건물주도 결코 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테크의 방법에 리모델링을 활용을 해서 한 2, 3년 안에 매매를 할 수 그렇죠. 있는. 자꾸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어디냐고요. 아무 데나 그런 지역이 결국은 이제 그 서울은 사실은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확대되는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주변이 거의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어서 확장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 서울에서 이종 주거 지역이 일단은 그 첫 번째 투자 가능 지역이고 이종 주거 지역이면서 전철역에서 500m 이내 거리를 최우선적으로 잡으시면 된다고 봅니다. 꼭 주거 지역이 이종이 일반이어야 돼요? 아니면 전용도 돼요? 전용보다는 일반. 근데 일반은 땅이 없어요, 대표님. 요즘 전부 수익형 짓더라고요. 다가구 질 땅이 없어요. 작년 하반기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서울의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땅값은 2년 동안 이제 아파트가 오르는 거 지켜보다가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그냥 거의 수직 상승해버린 거죠. 그렇죠, 거의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종주 같은 경우 1,500만 원 하던 화곡동이다, 응암동 뭐 이런 그
이면 지역에 있는 그 전철역에서 뭐 한 7, 800m 이런 데 떨어져 있는데 지금요. 한 1,500 가던 것이 지금 뭐 2,000 네, 뭐 이러고 있고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역삼동이나 논현동 좀 언덕 이제 이런 데 고발 이런 데 있는 이종주거 빌라 뭐 이런 땅도 한 3,000만 원, 3,500 하던 것들이 지금 뭐 4,000이 그쵸. 넘고 또 아래 그 평지에 있는 뭐 삼종주거 같은 경우는 뭐 7, 8천 뭐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꼬마 빌딩 투자를 위해서 할 때는 물론 이제 전철이 연장되는 선이라든가 예, 예. 신설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좋죠. 네. 결국 이제 그게 이미 확정된 부분이라면 가서 이제 먼저 선점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 이미 땅 가격부터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고는 있고 앞으로도 오를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뭐 올랐다고 그래서 뭐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분명히 이것이 나중에 또 완공이 되면 개통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오를 상승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은 투자처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책을 사봐라 이런 예로 들립니다. 책에서 다 알려줄 테니. 좋습니다. 좀 요거는 이제 현장에 오래 계신 분만 대답하실 수 있는 거 디테일한 부분 좀 여쭤볼게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우리 해당 당사자들이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과 네. 항목별 비용 이런 거는 임 대표님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 10억짜리 다가구 주택 또는 1층이 상가가 있는 예. 상가 주택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임대료 상승시키고 뭐 한 2, 3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재매도를 하게 될 경우 그때 투자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아무래도 건물 그 외견이죠. 그러면 건물 그 외부 단장을 아주 예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이 이제 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면, 양측면, 그다음 이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건물이 뭐 예를 들어 도로 전면에만 도로에 접해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전면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그 옆에 또 진입로가 있어서 양면에 이제 도로가 접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접한 면이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접한 면은 이왕 돈을 좀 들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 대리석이라든가 요즘 뭐 인조 대리석도 굉장히 예쁘고 네, 아주 잘 기능도 나오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돈을 좀 들여서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면 상대적으로 좀 잘 눈에 안 띄는 곳은 이제 드라이비트라는 예를 들어서 대리석 대비 한 4분의 1 정도 가격에 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커버할 수도 있고요. 뭐 조금 더 간편하게 한다 그러면 뭐 페인팅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물 외견을 리모델링 하는데 건물이 연면적이 예를 들어 100평이다. 예. 그러면 연면적 평당 40에서 한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평이면 뭐 4천에서 6천만 원 예, 정도. 이 정도를 가지고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당 네. 따졌을 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장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대개 보면 뭐 10억,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범위를 키우면 한 20억 정도 되는 근생 건물, 우리가 이제 통상가라고 하는 그런 건물들 보면 되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지저분해. 예. 그러면 이제 그 건물 한 계단 올라가면 이제 거기 끝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그다음에 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화장실 주변에 가면 좀 냄새도 나고, 네, 문 열고 들어가면 또, 그 변기도 뭐 옛날 뭐 한 20, 30년 되고, 뭐 타일로 이렇게 돼 있고, 뭐 좀 지저분하고 그러면 그 입주자들의 그 불만이 너무 크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그 건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조그만 중소기업이 새들어 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제 그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공고를 하고 면접하러 와라. 와서 이 신입사원이 화장실 들어갔다 이제 기겁을 하고 이제 아예 면접에 응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진짜. 그래서 화장실만큼은 정말 예쁘게, 요즘 뭐 그렇게 큰 스탠다드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층당 화장실 하나를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들이면 아주 깔끔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4층짜리다. 그러면 뭐 4, 5, 20, 한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이면 뭐 확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인데
5층이에요. 예, 예. 이제 4층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냥 웬만하면 올라갈 만한데 5층이다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야 뭐 이렇게 간다고 치지만 웬만한 그 중년 이상 분들은 허걱될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하죠. 예, 그리고 이제 5층 정도 되는데 이제 이런 땅이 뭐 한 20, 30평 정도 조그마한 그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엘리베이터 놓을 공간이 없겠지만 그렇지. 한 60평 이상 정도 되는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 계단 끝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 화장실이 있고 약간의 그 여유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화장실을 그 말하자면은 이제 없애고 그 자리를 이제 뚫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이제 건물 내부로 이렇게 또 새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요즘은 또 젊은 분들도 엘리베이터 있는 걸 당연히 선호하죠. 그러면 이제 임대료 인상이 뭐 한 30%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엘리베이터 없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좀 큰 공사입니다. 우리가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럴 경우는 보통 한 8천만 원 정도 엘리베이터 기계값이 약 3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간 확보하고 건물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화장실 새로 또 설치해야 되니까 8천만 원. 뭐 조금 규모가 있으면 한 1억 정도. 이 정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좀 덜컹거리고 좀 오래돼서 낡아서 좀 네. 그렇다 그러면 그거 교체하는 비용이 엘리베이터 값 3천만 원, 교체한 인건비 약 2천만 원. 한 5천만 원 들이면 또 아주 깔끔하게 바뀌겠죠. 엘리베이터만 놔도 굉장히 그 가치는 증대할 것 같아요. 아유, 엄청나죠. 그럼요. 예, 예. 그리고 대표님, 이제, 예, 예. 아직 많이 남았네요. 시간이 다 됐는데. 아, 그렇습니까? 짧게 남은 게 얼마나 되죠? 예, 이제 옥상 뭐 옥상 하나가 방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꼬마 빌딩 한 채 갖기를 원해서 건물을 이제 보게 되면 맨 꼭대기층부터 되게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옥상이 이제 그 비상문이 이게 잠겨 있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죠. 못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꼭 옥상을 보셔야 됩니다. 옥상을 되게 가보면 한 20년 이상 된 것들은 그 건물주가 방수 작업을 거의 안 하고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된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방수 작업을 해야 되겠죠. 당장은 비가 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방수 비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 면적이 뭐 한 30평이다. 예. 그럼 이제 평당 한 10만 원 정도 300만 원. 예, 그 정도 드리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아끼지 말고 이렇게 드리면 이제 보기도 좋고 예, 기능도 좋고. 자,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현대인의 로망이죠. 꼬마 빌딩주가 되는 지름길 리모델링으로 하는 재테크란 주제를 갖고 뭐 오늘 뭐 시간이 모자랄 줄 알았죠. 할 얘기가 좀 많겠습니까? 근데 처음 모셨으니까 오늘은 시간상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제가 임동건 대표 자주 모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 받아갖고 전달해갖고 그 대답 받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오늘 좋은 정보 주신 분 하나부동산 중개법인 임동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